이 고단한 노후. 박노인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하다. 그는 매달 나오는 연금 8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지만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뭐 그럭저럭. 무슨 일로 전화했냐? 다름이 아니라 요즘 좀 힘들어서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도울 게 뭐 있냐? 연금 타서 겨우 먹고 사는 신세인데. 아버지, 그 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미리 타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왜 얘기하냐? 그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둔 거다. 아버지, 저도 가족이 있어요. 그냥 생각 좀 해주세요.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이 병원에서의 진단. 며칠 후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박노인은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박 선생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니.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보험이 적용돼도 1,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큰 돈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 순간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보험금 내가 쓰면 안 되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고민 끝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보험금을 미리 탈 수 있나요?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다. 고객님, 해당 보험은 사망 후에만 지급됩니다. 조기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구하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했다. 참 예상치 못한 반전.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고민해 보셨어요? 민수야, 나도 내가 걱정되지만 나도 사정이 어렵다. 나 수술 받아야 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사실 저 사채를 썼어요.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요.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은 돈이 절실했고 자신도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도착했다. 고객님, 귀하의 보험이 긴급 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장 수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바랍니다. 박노인은 눈을 의심했다. 그는 곧장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는 말했다.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긴급 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해당됩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자, 마지막 선택. 며칠 후 박노인은 아들을 다시 불렀다. 민수야, 내가 보험금은 못 줘도 500만 원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너도 정신 차려야 한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저 때문에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고 아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의 저녁이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것이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아들과의 일, 자신의 건강 문제, 그리고 노후의 외로움까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상황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보험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다시 삶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모습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노후의 불안함과 고독,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동시에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 혹은 예기치 않은 희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한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몇몇은 가족의 소중함, 때로는 용서와 이해라는 가치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